정책이 맞으면 어떤 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 나는 야권 인사지 보수 인사는 아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안철수 대표한테 당신 보수요 아니요를 물었습니까? 그러면? 당신 연합교섭단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정도를 물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과 합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대선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 이후에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정책이 맞으면 어떤 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 이제 미래통합당과 같이 하는 것 아니냐, 합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나는 야권 인사지 보수 인사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분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마 그런 물음을 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라디오 출연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이 문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 안철수 대표의 얘기 해석을 일단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야권이 같이 모여가지고 총선 평가회를 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제가 처음 듣고 나가지고 뭘 평가하자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야권이 공동전선을 펴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했고 그게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면 있다면 하겠는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따로 놀았잖아요. 달리기 했죠. 예. 기억나는 거는 대구에 가서 의료봉사하면서 인상적인 모습 남긴 것 그리고 마라톤 뛴 거 이거 두 가지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뭐로 평가하자는 겁니까?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별로 그쪽에 그걸 평가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요. 근데 왜 같이 모여가지고 하자는 것일까 했을 때 본인이 몸은 이제 3석짜리 정당에 있지만은 야권 전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네, 내가 야권의 대표 리더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민의당의 그 선거운동 방식을 평가할 의지도 없고 평가할 가치도 없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오히려 거꾸로 미래통합당의 총선 전략을 안철수 대표가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같이 평가하자는 것인지 저는 이걸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본인이 범야권의 지도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각인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합동평가를 하는데 본인이 나와서 얼굴을 비추게 되면은 당연히 미래통합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중있는 인사들이 나와서 같이 얼굴 비춰야 될 테니까 그 같이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 인사로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미지와 상징화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만날 이유도 없어 사실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를. 현역 의원도 아닐 뿐더러 당선인이신 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 타이밍이 아니면 영원히 이제 여의도에서 뭔가 같이 액션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을 노린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그래서 맞받아 쳤던 게 뭐냐면은 미래한국당이랑 그럼 교섭단체를 같이 하시면 된다. 이게 왜냐면 미래한국당이란 정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서 규모는 꽤 되지만은 그 안에 원내대표 할 사람도 없고요. 왜냐하면 다 초선이기 비례이기 때문에 당대표 할 인사도 그냥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연합교섭단체 정도를 하면은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교섭단체를 같이 꾸리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저는 현실성 있다 보는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랑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3교섭단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원내 전략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성정당 자체에 애초부터 반대해왔지만은 이렇게 된 이상 굳이 빨리 합쳐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점 때문에 교섭단체를 꾸리고 싶어 할 텐데 안 대표가 이제 안 대표 본인 발이 아니라 측근 발로 제가 그 언급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반박을 했어요. 근데 그 반박을 했던 멘트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위성정당과 함께 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 한 1년 전쯤에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라 한다면 서울시장 나갈 때 한 2년 전쯤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탄핵 후신 정당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멘트는 보니까 위성정당과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냐. 아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둘 다 가능성을 차단하려면은 우리는 탄핵 후신 정당과 같이 할 생각이 없다. 나는 보수가 아니다. 이런 게 했을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묘하게 위성정당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는 미래통합당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은 어쨌든 나는 야권 인사긴 하지만 보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뭐 그 뒤에 또 얘기를 또 그 얘기했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누가 안철수 대표한테 당신 보수요 아니요를 물었습니까? 네. 당신 연합교섭단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정도를 물었는데 나는 보수가 아니다. 이거는 자꾸 그 얘기를 나는 코끼리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과 계속 비슷하지 이제 않느냐. 이게 과잉 답변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예. 저는 안 대표 의중 속에는 지금 이 본인의 굉장히 놓인 난제, 그러니까 독자 노선으로 총선에 뛰어들었으나 세석짜리 정당이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세석의 의미가 뭐냐면요. 옛날에 자민련이 사그라들 때 한 그 정도 정도로 사그라들었어요. 예. 한 번은 대박이 나고 예. 한 번은 교섭단체 살짝 못해가지고 의원 꺼주기 하고 그 다음에 폭망해가지고 막 두세 개 이런 걸 하다가 한나라당이 당시 합당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철수 대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예. 한 40석 되는 정당을 갖고 있다가 바른미래당이라는 한 20석 대 후반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3석짜리로 줄어든 것에 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 그리고 본인의 각종 선거에서 득표율이라는 게 감소하는 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옛날에 비례대표 득표율, 그다음에 대선 득표율, 그다음에 서울시장 득표율을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합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대선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보이고요. 거다.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거죠. 아니면 또 무슨 국민의당 후보로 대선 나와가지고 옛날에 김문수 지사랑 서울시장 붙을 때처럼 니네가 접어라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하면요. 야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볼 거예요 보면은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브랜드가 김문수 그 당시 그때는 살아 있었죠. 사실 예, 김문수 지금보다는. 지사가 그 당시 급하게 나온 후보였기 때문에 뭐 인물 경쟁력 안철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그 총선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정현 대표 예. 이정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호남 출마 안 하겠다 선언한 뒤에 종로에 가서 황교안 대표랑 붙겠다 그러다가 처음에 그러다가 자기가 접겠다 그러고 영등포로 갔잖아요. 예. 근데 종로 갔을 때도 그렇고 영등포 갔을 때도 그렇고 종로 접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일관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나로 단일화 하자였어요. 예. 근데 그 메시지마저도 묻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게 있었나? 아무런 반향이 없었죠. 하고 이번에 이정현 의원이 3%인가 득표를 받았거든요. 영등포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도 그런 걸 좀 걱정하는 단계가 된 게 아닌가 혹시.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그래서 본인은 미래통합당과의 어떤 상당히 모양새 있는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최선이라 생각하겠지만은 현실선에서 그럼 가장 중책 정도 되는 것은 미래한국당과 연합교섭단체가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큰 뭐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른바 상품으로서 봤을 때 상품 가치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 기업의 M&A를 하려면은 가장 가격이 매력적일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그런 협상을 하면서 그 굉장히 자기 평가치를 높여서 이제 많이 이제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석이란 게 아주 유의미한 숫자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한 100 몇 석 하는데 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뭐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합쳐가 150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딱히 지금 상황에서는 서두를 이유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굳이 뭐 하려면 미래한국당과 해서 그렇죠. 그쪽에서 제3 근데 교섭단체로 하는 게 미래한국당에는 낫지 않겠냐. 가면은 미래한국당은 교섭단체가 되니까 의미가 있죠. 유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요 지금 당장 이제 그 메신저가 하필이면 이준석이니까 뭔가 좀 약간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반대하시겠지만은 또한 한 달 정도 이제 그 3석짜리 정당이면요 출입 기자도 없어요. 그 상황이 가게 되면은 현실론이 이제 뭔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떠오를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이걸 당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돈 주고 당사를 계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 당직자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그냥 합당을 해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일단은 미래한국당 쪽과 같이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통합당과 같이 하는 그런 행로를 걷지 않겠느냐. 이준석 최고위원의 예측입니다. 예, 이거 안철수 대표 과연 어떤 정치 행로를 걷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